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이제 또 늦은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잘 흘러가네요. 이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 요일이 헷갈려요. 요일이 오늘 토요일인데 뭐 토요일 같지가 않죠. 꼭 일요일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튼 추석이 좀 길다 보니까 좀 기분이 묘합니다. 묘하면서도 여러분도 지겨울 수도 있을 거야. 너무 길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 3일, 4일, 5일, 6일까지 쉬잖아요. 6일 동안. 한 3일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3일 정도 딱 좋고, 나머지는 빨리 일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무슨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너무 쉬어버리면은 사람이 퍼져버려요. 다음날 이제 일 출근하니까 굉장히 싫어지죠.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놀 줄을 몰라. 놀 줄은 몰라요. 노는 게 결국 뭐야?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거겠죠. 그냥 먹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TV나 보고 있고, 그런 거죠, 주로. 뭐 밖에 나가서 이 몸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음?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운동이 있어야 하는데,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어. 그냥 침대나 소파에서 뒹굴뒹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밖에 나가세요. 정 할 거 없으면 나가서 걷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그 주식회사 그 주주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가 어느새 76만 명이 다른다네요. 76만 명. 엄청 많습니다. 76만 명. 보유 종목 1위가 뭐냐? 1위가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보유 주식이 1등 삼성전자다. 30일 국회 그 기획재정위원회죠. 이 소속의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인데, 양경숙 의원에 따르니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성년자 주식 보유 일원이 75만 5,670명입니다. 75만 5,670명 집계됐고요. 미성년자 주주가 2019년까지만 해도 9만 8,600명 정도에 그쳤는데, 20년에는 갑자기 27만 3,700명으로 확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2021년에는 65만 6,300명까지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엄청 늘었죠. 65만 이상으로 늘었으니까. 그 이후에 지난해는 미성년자 주주가 처음으로 70만 명대를 돌파를 합니다. 70만 명. 4년 만에 무려 7배가 뛰었다. 7배가 늘었다. 이 종목별로 보니까 국내 시가총액 1등이 뭡니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미성년자 주주 수가 지난해 기준 53만 2,621명입니다. 엄청 많아요. 53만. 그 뒤를 이어서 카카오가 12만 8,100 정도 되고, 현대차 6만 7,600명, 네이버 6만 200명, LG엔솔 4만 1,680명 정도 된답니다. 이런 거 보면 미성년자들도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부모들이 많이 사주는 것 같아요. 적금식으로 삼성전자 그냥 갖고 있어라.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노후라기보다는 좀 나이 먹었을 때 그 돈으로 좀 쓰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 여러분들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 조씩 한 조씩 사줘서 좋아요. 한 조씩 한 조씩 그 사주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모으다 보면은 뭐 삼성전자 100주라도 모으든지 해서 나중에 증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뭐 있냐. 요즘 또 배당주가 또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배당주. 글로벌 자본시장이 출렁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증시 전문가들이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줄 그 은행하고 보험 등 이런 금융주를 투자 바구니에 뭐 담을 만하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에 금융주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국의 지역은행 파산 등의 그런 위험 요소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된 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연말에 배당 매력이 큰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금융지주를 677억 정도 사들였어요. 677억 정도 사들였다.
외국인들이 우리 금융지주뿐 아니라 뭐 하나금융지주 한 609억 정도, DB손해 377억 정도, 메리츠금융 250억, 그리고 하나생명 230억, 신한지주 200억, NH투자증권 172억 등 하여튼 같은 기간에 모조리 순매수했습니다. 모조리 순매수했다. 외인들이 갑자기 왜 금융주를 살까요? 금융주를. 이는 8월 한 달간 그 하나금융하고 오리금융, BNK금융 등 금융주 대다수를 순매도한 것과는 약간 좀 대조되는 흐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금융주를 대거 사들인 것은 배당 수익률은 높은데 그에 반해서 현 주가가 수준은 저점에 머물고 있다. 배당은 좋은데 주가는 바닥이야. 그러니까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주요 은행주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죠. PBR이 0.3에서 0.4배밖에 안 돼요. PBR이 현 주가 수준이 장부상 그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장부상 가치의 절반도 안 돼. 0.5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니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그 DGB금융하고 BNK금융, 기업은행, 우리은행, 우리금융이죠. 우리금융대 연말에 그 배당 수익률이 한 9%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DGB 알죠? DGB, BNK, 그리고 기업, 우리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하고 JB금융도 각각 8.67, 8.3% 정도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그 파산 사태랑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문제가 이 금융권을 둘러싼 악재들이 서서히 이제 소멸되면서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금융지주에 주목할 이유로 봅니다. 현재 뭐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많아서 9조 1824억을 기록하고 4분기에도 신한지주랑 KB금융이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보다 93%, 65% 정도 늘어난 1조 1650억 그리고 1조 1020억 정도 다를 거로 봅니다. 돈은 잘 버네요 보면. 최근에 금융당국이 그 배당 정책 자율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금융사들이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점도 호재로 가는 것 같아요. 금감원장이 그 지난 13일 영국 런던에서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한 그 IR에서 당국은 이 배당과 주주 친화 방침에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거라고 합니다. 약속했고 이에 그간 배당을 자제하고 충당금을 확대하라고 공고했던 당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업계에 확산되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특히 국내 은행주들 가운데 최근에 수장을 교체한 KB금융이 실적 반등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최근에 2주 연속 은행주만 300억 넘게 순매수하다 보니까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요. 올 초부터 꾸준히 나왔던 부동산 PF하고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건전성 그 악화 우려도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어서 금융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종목을 고르는데 자신이 없다면은 금융주 펀드나 그 ETF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죠. 한국 펀드 평가서에 따르니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액 보험 ETF인데 지난해 9월 27일 이달 27일까지 30.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네요. 이 ETF는 DB손해보험하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해상, 하나생명, 코리안리 이렇게 해서 높은 비중으로 이제 편입한 상품인 것 같아요. ETF도 많네요. 타이거 200 금융 ETF 있고 그 코덱스 은행 ETF 그리고 타이거 200 금융 ETF도 보니까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KB하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ETF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테마주 장세가 이제 계속된 탓에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제 금융주가 최근에 투자 대안으로 뜨고 있다. 이제 바람이 찬바람이 불면은 이제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찬바람이 분다. 이제 배당주로 간다. 금융주가 이제 투자 대안에 뜬다. 여느 때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 이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현재 은행주가 관심받을 때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행주는 좀 쌀 때 좀 모아놓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쌀 때 좀 모아놔가지고 연말에 좀 팔아도 괜찮고, 오를 때 아니면은 뭐 배당 받아도 괜찮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는 성장주가 아니라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